지난주에 제가 이제 상가 간주 채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, 자, 개인 워크아웃에서 상각 채권은 20에서 70%까지 원금 감면이 되고, 미상각 채권은 최대 30%까지 감면이 된다. 이게 채무 과중도에 따라서. 그 채무 과중도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, 오늘은 이 상각 채권을 상각해버리는 거야. 근데 이건 회사 내부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채무자 알 수가 없어요. 상각했는지 안 상각했는지. 그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? 이 상각 채권과 미상각 채권에 따라서 워크아웃은 감면율이 틀립니다. 상각 채권 하게 되면은 회사한테는 그 상각한 채권만큼 비용 처리가 돼가지고 좀 이익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상각을 하는 건데, 근데 회사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 채무자들은 상각됐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나온 개념이 상각한 것으로 본다. 즉 상각 간주 채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. 채무자도 외부에서 상각됐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상각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실제 상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각 간주 채권으로 취급이 됩니다. 그러면 뭐뭐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첫째, 연체가 3개월 된 후에 매각한 채권이 넘어가는 거죠. 연체가 3개월 된 후에 매각을 먼저 했어. 그러니까 연체가 3개월이 안 된 거예요. 안 된 상태에서 매각된 다음에 6개월이 경과한 채권, 이런 게 또 상각 간주 채권입니다. 그 다음에 대부업 채권이 있는데, 대부업 채권은 연체가 1년 이상 되면 그건 상각 간주 채권이 또 됩니다. 대부업을 상각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뭐 러시안 캐시는 대부업체 돈을 빌렸어. 근데 연체를 1년 이상 했어. 걔는 상각 간주 채권이 되는 겁니다. 기본 상각 간주 채권을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러면은 이게 상각 됐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냐? 그러니까 연체가 됐는지 안 되는지 본인이 알죠. 내가 한 달 연체했다, 2달 연체했다, 3달 연체했다, 이런 거 본인이 압니다. 그다음에 매각됐는지 안 되는지 본인이 아냐? 알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은 채권사들은 채권을 양도하잖아요. 누구한테 팔잖아요. 그 양도나 판다, 매각한다고 하는데, 그 팔면은 채무자한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돼요. 그래야 그 채권 양도의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채권사들한테 내용 증명이 막 와. 그 열어보면은 자기가 채권 팔았다는 거예요. 그러면 본인은 알 수 있는 거지. 채권이 매각됐구나. 알 수가 있습니다. 상각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, 이제 이 채권은 상각 간주 채권이 되었구나. 그래서 최소 20%에서 최대 70%까지 감면이 되는구나. 라고 본인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이 상각 간주 채권 개념이고요. 요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미상각 채권은 아시는 얘기지만 빌린 지 1년이 지나고 연체 3개월 이상 돼야지 감면 받을 수 있어요. 빌린 지 1년 안 됐으면 감면이 하나도 안 되고, 연체가 3개월 이상 안 됐으면 그것도 감면이 하나도 안 됩니다. 본인의 그 채무 과중도에 따라서 최대 30%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워크아웃 진행할 때 대입연체가 되면 구상채권인데, 대입연체가 되기 전에는 장래 구상채권이라고 합니다. 내가 이제 햇살론을 갖다가 보증부 서서 이제 빌렸다고 치면, 서민금융 빼고 진행하고 돈 빌린 은행만 이제 집어넣었어요. 빠져요. 워크아웃 할 때. 이게 대입연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. 이 서민금융진흥원이 워크아웃 신청하기 전에 만약에 대입연체를 했다. 그랬을 경우에 이 대입연체한 채권은 이 상각채권, 미상각채권과 좀 다르게 감면율이 적용이 됩니다. 왜냐하면 이 보증기관들은 상각을 잘 안 해요. 대입연체가 이미 된 채권은 1년이 지나면 상각채권으로 간주를 합니다. 1년 되기 전에 그 미상각 채권이면 30%까지 감면이 되냐? 그것도 감면이 안 돼요. 6개월이 지나야지 미상각 채권 감면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. 대입연체 채권 좀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다. 워크아웃에서. 요거 한번 또 설명드려 봤습니다.